이번 시간의 주제는 집합의 연산입니다. 미리 좀 말을 하는데 지금 내용 설명이 좀 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해야 되는 게 합집합, 교집합, 그 다음에 서로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성질들, 그 다음 여집합, 차집합,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이 내용은 이제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합집합입니다. 합집합은 여기 설명을 읽어보면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뭐뭐이거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속하거나. 여기 속하거나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이거나 B인 경우입니다. 이제 이걸 좀 더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자, 구체적으로 A가 1입니다. 집합이. 자, B가 2, 3, 4 되어 있습니다. 그럼 A 합집합 B를 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모든 원소와 여기 있는 모든 원소를 여기다 다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A 합집합 B의 결과에. 그러면 1, 2는 중복되죠. 중복되는 거는 집합에서 한 번 적는다라는 거는 기본 상식입니다. 3, 4 이렇게 적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A에 있는 모든 원소와 B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집어넣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걸 이렇게 A에 속하거나 B에 속한다 라고 읽어주는데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고, 자, 이때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는 이라는 말 보이죠? 여기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또는 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그래서 또는 이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합집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합집합은 또는 나오면 합집합. 괜찮겠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접속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A 또는 B 이렇게 읽어준다라는 거. 자, 그럼 합집합에 대한 이해는 됐을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 교집합. 교집합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 A에 속하고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하고 합집합 기호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괜찮겠죠? 이렇게. 자,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면, 자, A가 1, 2, 3입니다. B가 2, 3, 4, 5입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자, A 교집합 B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것, 공통으로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 3이 여기 두 군데 다 보이죠? 여기에 원소는 2, 3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때 접속사는 여기 보시면 그리고라는 말 보이죠?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게 되면은 경우의 수 가게 되면은 동시에 연속해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아직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리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건 그냥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교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그리고 A 그리고 B, X가 A에도 있고 동시에 그리고 B에도 있는 상황, 그걸 교집합이라고 한다. 안 어렵죠? 자, 요걸 이렇게 좀 이해를 했는데, 이때 이제 여기서 합집합과 교집합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치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상황.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때 A 교집합 B를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벤 다이어그램에서 여기 보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겹치는 부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A 교집합 B를 하게 되면은 얘가 공통된 부분이죠. 그래서 A가 됩니다. 그 다음 A 합집합 B를 하게 되면은 합집합이라는 말은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
그죠? 이거 또는 이거죠. 그러면 원소를 다 합쳐버리게 되면은 얘는 B가 되겠죠. 이해하시죠? 자, 중요합니다. 나중에 엄청 중요하게 나와요.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자, 요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해볼까요? 자, A가 1, 2입니다. 그 다음에 B가 1, 2, 3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A 합집합 B를 해보게 되면, 자, A 합집합 B는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것도 적고 여기 있는 것도 적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2, 3이 됩니다. 근데 적어 놓고 보면 얘가 B죠. 지금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A 합집합 B를 하게 되면은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A 교집합 B를 하게 되면 공통된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1, 2, 1, 2 1, 2가 되겠죠. 교집합의 의미가. 그래서 보면은 얘가 A가 됩니다. A하고 똑같고 얘는 B랑 똑같습니다. 왜 이걸 계속 강조하냐면 그냥 포함된다 이런 말을 주지 않고 이런 말을 줍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때 이렇게 조금 기억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합집합을 하면 합집합을 하면은 아무래도 커지죠. 원소가 많아집니다. 합집합을 하면은 원소가 많아지는데 얘가 나왔다라는 소리는 얘가 크다라는 겁니다. 얘가 크다 그러니까 A를 포함한다. 다시 합집합을 하게 되면은 원소가 많아진다. 그런데 B가 나온다라는 소리는 B가 크다라는 소리다. 뭐보다? A보다 크다라는 소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교집합 볼까요? 교집합을 하면은 아무래도 공통 부분을 찾는 거기 때문에 범위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교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왔다라는 소리는 A가 B보다는 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합집합을 하게 되면 범위가 넓어진다. 그런데 B가 나온다는 소리는 B가 A를 포함한다라는 소리가 되고 교집합을 하게 되면 범위가 좁아진다. 그런데 A가 나왔다는 소리는 A가 B에 포함돼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괜찮겠죠? 자,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요 접속사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서로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소라는 말은 우리가 숫자에서의 서로소와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면 A와 B에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다르게 말하면 겹치는 부분이 없을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게 되면 이때 우리는 A와 B는 서로소라고 한다.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겠죠.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 A가 1, 3, 5 B가 2, 4, 6 이렇게 돼 있으면은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A와 B는 서로소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서로소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은 다음과 같은 포함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 보시면 A 합집합 B가 A는 A 합집합 B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죠. 자, A가 있고 B가 있다고 한다면 A 합집합 B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할까요? 자, A 합집합 B는 여기입니다. 전체 다. 벤 다이어그램을 치면. 그죠? 자, 그런데 A는 어디입니까? 여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애는 A 합집합 B는 지금 이겁니다. 이건데 이 안에 A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죠. A 합집합 B는 A를 포함시킨다. 또는 B는 A 합집합 B에 포함된다. A 합집합 B는 여기인데 여기 전 영역. 근데 B는 여기죠. 포함되겠죠. 자, 그 다음 당연한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게 되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이 단원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돼요. 자,
A 교집합 B는 A에 포함된다. 자, A 교집합 B는 어딘가요? 여기죠, 여기. 여기인데 A에 포함된다. A는 지금 이거죠. 당연히 이 영역은, 요 범위는 요 A 안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A 교집합 B는 B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괜찮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집합과 교집합에서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얘네들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 금방 쉽게 이해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벤 다이어그램 그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얘는 공집합이라고 하는 애와 A를 합집합을 하는 겁니다. 합집합은 여기 있는 원소와 여기 있는 원소를 다 적는 거죠. 그런데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애와 A에 있는 원소를 다 적어보게 되면 자체적으로 A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교집합, A와 공집합을 교집합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교집합은 공통된 걸 적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도 없죠? 공집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애와 여기 뭔가를 가지고 있는 애를 공통 부분을 찾으면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죠. 마치 느낌이 곱하기 0을 하는 느낌, 더하기 0을 하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A와 A를 합집합을 하면 당연히 A가 되겠죠. 똑같은 애들을 다 적으니까. 그 다음에 A와 A를 교집합을 해도 A가 됩니다. 그 다음 A 교집합 B와 A를 합집합을 하게 되면 A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세요. 자, A 교집합 B는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와 A, 여기죠. 여기를 합집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애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A가 됩니다. 그 다음 A와 A 합집합 B를 교집합을 한다. 자, A 합집합 A는 여기입니다. 그죠? A 여기고 B 여기다 보면 A 합집합 B는 여기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전 영역. 근데 A와 교집합을 한다. A와 공통범위다 이 말이죠. 요거랑 공통범위.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겠죠. 여기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합집합과 교집합, 그 다음에 서로소라는 이야기들 이해하시겠죠?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합집합은 다 때려 집어넣는다. 그냥 다 적는다. 교집합은 공통된 것만 적는다. 서로소는 공통 부분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여집합이 나옵니다. 여집합과 차집합이 나오는데, 자, 여집합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체 집합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자, 주어진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의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에 주어진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U 이렇게 굵은 글씨로 U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냥 저는 그냥 U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이렇게 적는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 집합은 그냥 서두에 이거 전체 집합입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냥 의심 없이 그냥 쓰시면 돼요. U 그냥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여집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 집합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모 박스를 그립니다. 이게 이 경계 안에서 생각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집합은 뭐냐? A가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일 때, 그럼 이런 벤 다이어그램 나오겠죠? U 안에 A가 있는 상황입니다. U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U에 대한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A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는 A 말고, 자, A 이외에 전부다. A 빼고 전부 이 말이죠. 이런 뜻이죠. 괜찮겠죠? A가 아니다. A 빼고 전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A 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A의 위첨자에 C자를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이런 기호들은 0단어의 첫 글자를 따온다라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찾아보세요. A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 조건 제시법으로 적어놓은 걸 보면 X가 원소인데 그 X가 U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서 그리고입니다. 이면서 X가 A의 원소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A가 다시 자, U가 1부터 10까지입니다. 근데 A가 1, 3, 5, 7, 9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 얘에 대해서 1, 3, 5, 7, 9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1, 3, 5, 7, 9가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홀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짝수만 적어주는 겁니다. 2, 4, 6, 8, 10 이렇게. 괜찮죠? 자, 요거는 나중에 명제에 가서 부정과도 연결 지어집니다. A가 아니다. 기억하세요. A가 아니다라는 명제로 가게 되면은 자, 네모가 아니다라는 거는 not P 이렇게 표현합니다. P가 아니다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이 여집합하고 똑같은 표현 방식입니다. 명제에 가게 되면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A가 남자예요. 남자. 그럼 A 여집합은 이거는 여자입니다. 자, A가 만약에 모음이라고 한다면 A 여집합은 자음입니다. 이렇게 완전 대척점에 서 있는 반대라는 이야기죠. 이해하시겠죠? 여집합의 의미. 자, 그 다음 차집합. 자, 차집합은 여러분들 숫자에서 빼기와는 좀 다릅니다.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 빼기 기호를 그대로 쓰긴 하지만 숫자의 뺄셈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두 집합 AB에 대해서 A에 속하지만 B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 자, 여기 속하지만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게 되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는 A의 원소이기는 하지만 B의 원소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차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호로는 뺄셈 기호와 똑같은 기호를 써서 A 차집합 B 이렇게 읽어줍니다. 괜찮죠? 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차집합을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편합니다. 뭐냐면 A에서 B와 공통 부분을 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자, 다시 원래 정의는 이겁니다. A에는 속하지만 B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 벤 다이어그램으로 치면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데 A에서 B와 공통 부분을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 부분 또는 공통 원소겠죠. 공통 원소를 뺀 집합, 그걸 차집합이라고 한다. 괜찮죠? 여기 조건 제시법 적어놓은 거는 보시고 다시 뭐라고요? A에서 B와 공통 부분을 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제 이걸 이해할 수 있겠죠. A 차집합 B는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A에서 B와 공통된 부분을 뺀다. 자, 교집합이 A 교집합 B가 A와 B의 공통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 말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A 합집합 B에서 B를 뺀다.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면은 A 합집합 B는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서 B를 뺀다. 공통 부분을 뺀다. 그러니까 A 합집합 B에서 차집합 B라는 소리는 여기서 B와 공통된 부분을 빼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B와 공통된 부분을 빼는 겁니다. 그럼 A 합집합 B가 지금 여기인데 B와 공통된 부분은 여기죠.
B 자체죠. 요렇게 공통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남은 부분은 여기밖에 안 남겠죠. 그죠? 여기 벤 다이어그램에 그려져 있는 영역과 동일합니다. 괜찮겠죠? 자, 뒤에 가면 또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일단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어떻게? A에서 B와 공통된 부분을 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문제 풀기에 조금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 이해하셨으니까 성질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나오는 성질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1번 A와 A 여집합을 합집합을 한대요.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고, 자,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A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A는 여기죠. A는 여기. 그리고 A 여집합은 바깥쪽입니다. A가 아니니까 여기죠. 이 두 개를 합집합을 해버린다. 그냥 다 적는다 그 말이죠. 합집합의 의미가 다 적는다 이 말이니까. 그러면 U 자체가 되겠죠.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 A는 여기고 A 여집합은 여기인데 교집합의 의미는 공통부분이죠. 공통부분. 근데 지금 여기 색깔 칠해져 있는 이 부분에서 공통부분이 안 나옵니다. 겹치는 게 없죠. 그러니까 공집합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집합의 뜻은 아니다, 반대다 이 말이라 그랬죠. 이해하시죠? 여집합은 반대입니다. 여기다 적을까요? 자, 여집합은 반대를 나타내는 겁니다. 반대. 아니다, 뭐가 아니다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도 없는 거 아니야 이 말이죠. 한 개도 없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이니까 전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전부 다가 아니야, 전부 다의 전체의 반대,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아무것도 없는 거에 반대, 전부 다. 전부 다의 반대, 아무것도 없는 거. 이렇게. 괜찮죠? 자, 2번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여집합의 여집합입니다.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은 A가 아닌 게 아니야. 부정의 부정이죠. 자, 부정의 부정은 긍정입니다. 그래서 A가 아닌 게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 여집합이 여기죠. 이거의 반대는 당연히 요게 됩니다. 반대니까. 그래서 여집합의 여집합은 A가 된다. 그 다음에 전체에서 차집합 A. 자, U에서 차집합의 의미는 이거라고 했죠. 앞에 U에서 A와 공통된 부분을 뺀다. 지금 상황이 이거예요. 상황이 이거. 근데 U에서 A와 공통된 부분은 여기죠. 여기. 여기를 쏙 빼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쏙 빼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만 남겠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 영역은 뭐와 같느냐? A 여집합과 같은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잠깐 이야기를 했죠. 자, 차집합은 A에서 B와 공통된 부분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적혀져 있죠. 여기. 근데 요것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중요하고, 얘는 거의 이렇게 좀 볼 일이 잘 없어요. 근데 뭐 요건 고쳐보면 돼요. 고쳐보면 뒤에 가서 여집합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에 보면은 나오니까 일단 이거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고쳐지는지.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겠죠. 자, A가 있습니다. 자, B가 있습니다. 자, 여기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A 차집합 B. A 차집합 B는 영역이 여기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를 나타낸다라는 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네? 봤죠? 여기.
여기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아시겠죠? 자, 여기를 나타내는 건데, 자, A 차집합 B는 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여집합은 여기죠. 다시 여기 B 여집합은 여기입니다. B 말고 전부 다 여기죠. 여기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 그죠? 그거랑 A랑 공통부분, A는 지금 여기죠. 여기입니다. 그죠? 딱 봐도 공통부분이 어딘가요? 여기죠. 똑같은 영역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똑같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외우기 힘드시면 A 차집합 B 돼 있죠. 이거는 요 짝대기 보이죠? 짝대기를 위로 이렇게 굽히시면 됩니다. 굽히고 여집합을 붙여준다. 이렇게. 괜찮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요거는 설명했죠? 어떻게 읽는다? A에서 요 뜻이 A에서 B와 공통부분을 뺀다. 요게 공통부분이니까 A에서 B와 공통부분을 뺀 겁니다. 그 다음 합집합에서 B와 공통된 부분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 영역에 나오는 겁니다. 괜찮죠? 요거는 굳이 뭐 알 필요 없습니다. 잘 안 나오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요 성질 다섯 번째 차집합의 성질, 요거 잘 기억하세요. 집합의 연산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서 자주 보게 될 텐데, 이거 모르면 문제에 손을 못 댑니다. 그냥 잘 봐놓으세요. 자, B가 A와 A에 포함된다. B가 A에 포함된다와 같은 표현들입니다. 자,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B가 A에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합집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되겠죠. 교집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B가 되겠죠. 자, 다시 아까 앞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합집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범위가 넓어진다. 원소가 많아지니까. 그런데 A가 나왔다는 소리는, 그죠? 얘가 넓다라는 소리입니다. 얘보다. 그러니까 B가 A에 포함된다라는 뜻이다. 라는 거. 그 다음 교집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범위가 좁아지는데 B가 나왔다는 소리는 B가 A에 포함된다라는 소리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다라는 소리는, 보세요. 차집합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B에서 A와 공통된 부분을 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B에서입니다. B에서, 앞에 거에서 A와 공통된 부분을 빼는 건데, 지금 이런 관계다라고 한다면 공통 부분은 여기 B 자기 자신이죠. B 자기 자신인데 이 말은 B에서 B를 빼버린다는 이야기죠. 원소를 싹 다 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집합이 남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이게 잘 안 되면 A가 1, 2, 3입니다. B가 1, 2예요. 그러면 B 차집합 A를 하게 되면 B에서입니다. 여기서 얘와 공통 부분을 빼는 겁니다. 그럼 1, 2 다 빠져버리죠. 한 개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공집합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B가 A에 포함되죠. 근데 여기다가 여집합을 탁탁 붙여버리면 이 포함 관계 기호 요게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다시 여집합을 탁탁 붙이면 포함 관계 기호가 반대로 뒤집어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A 여집합은, 자, A 여집합은 여기입니다.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B 여집합은 여기죠. 여기 벤 다이어그램 표시해 보면. 그러면은
A 여집합보다는 B의 여집합이 좀 더 영역이 많죠. 그죠? 좀 더 넓죠. 그러니까 A 여집합이 B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여집합, 요 포함관계에서 여집합을 탁탁 붙이면 포함관계가 뒤집어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요거 뒤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서로서라는 이야기죠. 이거랑 같은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래 됩니다. A와 B가 지금 공통 부분이 없기 때문에 A 차집합 B를 하게 되면 A 그대로 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집합의 의미 다시 A에서 B와 공통된 부분을 빼는 거라고 했죠. A에서 공통된 부분을 빼는데 공통된 부분이 없어요. 그럼 뺄 게 없겠죠. 그러니까 A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 다음 B 차집합 A를 하더라도 B 그대로 남겠죠. 왜? 공통된 게 없으니까.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 뺄 게 없는 겁니다. 앞에 거에서 뺄 게 없는 겁니다.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B 여집합은 여기죠. 이게 바깥쪽입니다. B 반대. 바깥쪽인데 이 바깥쪽 영역 안에 A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A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B는 A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 표현의 반대죠. 이렇게 반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합의 연산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살펴봤는데 지금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얘입니다.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갈 때는 이 표현들을 모르시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면 손을 못 댑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정리해 볼까요? 자, 합집합. A에도 있고, 자, A에 있는 원소, B에 있는 원소 모두 다 적어주면 된다. 접속사로는 또는이란을 사용한다. 또는. 교집합.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것. 공통된 것. 교집합은 공통으로 있는 것. 그걸 적는다. 접속사는 그리고를 사용한다. 서로소라고 하는 것은 공통 부분이 없다. 공통 부분이 없는 경우를 서로소라고 한다. 기억하세요. 자, 다음 여집합. 여집합은 반대. A가 아니다. 또는 A 빼고 전부. 그죠? 또는 A의 반대. 명제로 가기면 not P 이렇게 읽어줍니다. 남자가 있으면 그 반대는 여자겠죠. 여자. 모음이 있으면 그 반대는 자음 전부다를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A 빼고 전부다. 이 말이고 차집합. 어떻게 가라고 했죠? A에서 B와 공통 부분을 빼는 겁니다. A에서 B와 공통된 부분을 뺀다. 그래서 그 차집합을 식을 변형하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어떤 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지는 알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포함 관계에 대한 표현 방식은 이 네 가지가 나온다. 자, 이때 왜 그러냐면 이 강조하냐면은 이 네 가지 표현 중에 아무거나 하나 얘가 나왔다. 문제 조건에서 이 조건이 주어졌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어진다면은 이거 이 네 개는 자동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집합의 연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